다리가 약해지는 초기 신호포도는 항산화 많다는데 몸에 좋지. 왜 종아리가 이렇게 아프지? 특정 과일은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염증을 올립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은 혹시 요즘 들어서 먹고 일주일마다 꾸준히 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약해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어느 순간 계단을 오르는데 예전보다 계단이 더 높아진 것처럼 느껴지고 더 힘들어지는데도 이유를 잘 모르겠던 적은 없나요? 혹은 어느 아침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 몇 초 동안 두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균형을 잡으려고 책상에 잠깐 손을 짚어야 했던 적은 없나요? 그리고 혹시 그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겨버린 적도 있나요? 그렇다면은 왜 이런 사소한 일들이 점점 더 자주 그리고 조용히 당신의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게 먹고 매일 과일을 챙겨 먹으면 몸에 좋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다리는 여전히 무겁고 무릎은 아프고 몇 걸음만 걸어도 종아리가 뻣뻣해지는 걸까요? 소금도 줄이고 기름도 줄이고 가공식품도 피하고 있는데 왜 다리가 가벼워지지 않는 걸까요? 혹시 몸속에서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강하다고 믿어온 것들이 왜 더 이상 예전처럼 상쾌함을 주지 못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만약 모든 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와 관절의 순환 기능이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습니다. 작은 못의 혈관들은 아주 쉽게 손상되는데 그 모습은 마치 가뭄의 시행물과도 같습니다. 조금만 압력이 더해져도 물이 고르게 흐르지 못하고 진흙이 쌓이고 결국 생명력이 약해지죠. 특히 몇몇 과일들은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혈당을 빠르게 올려 조직을 붓게 하고 무릎을 무겁게 만들고 다리 근육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이 모든 손상은 아주 조용히 일어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벽 속의 작은 금처럼 어느 날 갑자기 큰 균열로 이어집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를 깨달을 때는 이미 늦어 다리 힘이 뚜렷하게 약해지고 계단 오르기가 고역이 되었으며 무릎의 날카로운 통증 때문에 길을 걷다 멈춰서게 되는 단계에 이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더하면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몸은 기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번 다리의 혈관이 약해지거나 관절의 자극이 오래 지속되면 회복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사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 당신이 좋다고 믿고 있는 바로 그것들이 조용히 다리를 더 지치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태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떤 과일이 다리의 혈관과 관절에 부담을 주는지만 알아도 다리의 약화, 붓기, 통증을 줄이고 예전의 유연함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실, 즉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과일이 다리 순환에 영향을 주는 이유 주의해야 할 7가지 과일과 각각의 과학적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매일 단 하나의 선택만 바꿔도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다리가 가벼워지고 일어나기 쉬워지고 걷는 것이 훨씬 편안해지는 변화를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국에서 건강 이야기를 나눌 때 흔히 말하듯이 만약 이 내용이 당신과 관련 있다고 느껴진다면 채널 팔로우와 댓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리, 관절, 순환과 같은 주제의 추가 내용을 알고 싶다면 댓글에 한 번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전할 힘이 됩니다. 저는 박민석입니다. 30년 넘게 진료해온 전문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령 환자를 진료해오며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익숙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무릎 통증을 오래 겪고 어떤 분은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종아리가 쉽게 필요해지고 어떤 분은 발목이 붓지만 특별한 병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식단을 다시 살펴보면 그 원인 중 일부가 그들이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먹던 과일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오후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 할머니, 편하게 숙자씨라고 부르겠습니다가 찾아오셨습니다. 가벼운 간식을 먹고 나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찌릿하게 아프다는 이유였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소화와 심장에 좋다고 믿어 매일 파인애플과 포도를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상은 좋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60대 이후의 몸에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믿어온 것들이 더 이상 똑같이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환자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대부분 과일은 당연히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지만 나이가 들면 몸의 반응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정 과일을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년과 노년의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다리는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하고 내 걸음을 버티며 혈액순환, 혈당, 혈관 탄력, 관절 염증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 요소들 중 어느 하나라도 조금만 변하면 다리의 힘과 유연성은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몇 과일들이 그 요소들의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제 한국의 60세 이상 분들이 거의 매일 먹고 있지만 다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과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알아도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다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많은 고령 환자들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깨달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두가 자신은 아주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이야기 속에는 과일이 매일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놀라는 사실은 모든 과일이 60세 이후의 몸에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날 숙자 씨와 상담을 마치고 나서 저는 비슷한 사례들이 줄줄이 떠올랐고 이 부분을 더 분명하게 설명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황금 과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인다고 알려진 브로멜라인 효소 덕분에 늘 칭찬받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나이든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은 파인애플이 꽤 높은 자연당과 강한 산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혈당 변화가 빨라져도 몸이 쉽게 조절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다리의 작은 혈관들이 훨씬 더 쉽게 손상됩니다. 파인애플을 먹은 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이미 민감해진 다리의 혈관들이 큰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매일 반복되면 다리의 순환은 점점 약해집니다. 환자들은 식후 1시간쯤 지나면 다리가 무겁다. 무릎이 묵직하게 아프다. 종아리가 뻣뻣하다라고 표현하지만 파인애플이 원인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파인애플의 산도는 관절 속의 미세한 염증을 더 뚜렷하게 만드는 데에는 이미 약해진 상처에 손을 대어 더 따갑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파인애플 속 브로멜라인은 많은 고령층이 복용하는 항응고제와 상호작용에 몸이 필요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조용히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다리가 약해지는 것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파인애플을 떠올리자 저는 몇 달 전 만난 65세 남성 영철 씨가 기억났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바나나를 먹으면 근력이 좋아진다고 믿었고 그래서 매일 2개씩 챙겨 먹었습니다. 바나나는 젊은 사람에게는 좋지만 고령층에게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바나나에는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과 많아 혈당이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다리의 혈관을 계속 수축 확장시키며 근육 피로와 무거운 느낌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많은 고령층은 심장 기능이 약해지며 체액을 더 잘 먹는 경향이 있는데 바나나의 높은 칼륨 함량은 세포의 수분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들어 붓기와 발목 붓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철 씨는 짧게 산책만 해도 다리가 납덩이처럼 60세 이상 주의해야 할 과일들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특히 바나나를 줄이자 그의 증상은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바나나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항산화 성분을 믿고 찾는 것이 바로 포도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는 포도가 과당 함량이 높고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입니다. 과당이 간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면 요산으로 전환됩니다. 요산이 증가하면 발가락, 발목, 무릎처럼 작은 관절들의 염증, 열감, 찌릿한 통증이 쉽게 생깁니다. 저는 늘 가방에 포도를 넣고 하루 종일 조금씩 먹던 영숙나는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 때문에
과당이 꾸준히 축적되며 요산이 상승했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녀는 밤이면 발가락이 아파 잠에서 깨고 아침에는 무릎이 너무 뻣뻣해서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포도를 끊고 몇 주 지나자 통증은 확연히 줄었습니다. 포도가 과당 때문에 문제라면 수박은 높은 혈당 지수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수박은 한국 여름의 상징과도 같고 많은 어르신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자주 찾습니다. 하지만 수박은 대부분의 과일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조절 능력이 느려진 고령층의 몸에서는 이 빠른 상승 때문에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있는 다리의 연조직에 염증을 일으켜 무릎 발목 종아리가 더 민감해집니다. 많은 환자들이 수박을 먹은 뒤 다리가 은근히 아픈 느낌이 든다고 하지만 이 시원한 과일이 원인이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혈당 변동 때문에 체액이 잡혀 가벼운 부종까지 생깁니다. 다음은 거의 모두가 건강하다고 믿는 오렌지입니다. 젊은 사람에게 비타민C는 좋지만 염증성 관절 질환이나 위산이 많은 고령층에게는 오렌지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렌지의 강한 산도는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며 이미 민감한 관절 부위를 자극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면역력을 높인다며 오렌지 주스를 마시던 만석 씨 환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그의 무릎 통증은 더 심해졌고 특히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끊자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당이 적어 안전할 것이라 믿는 과일 중 하나가 청사과 그린입니다. 하지만 청사과에는 특유의 신맛을 내는 말리게시드 사과산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위막이 얇고 관절이 민감한 고령층에게 이 산은 자극을 일으켜 엉덩이, 허벅지, 무릎 쪽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에 좋다며 밤에 청사과를 먹기도 하는데 이는 몸이 휴식 준비를 하는 시간에 높은 산도가 들어오며 연조직을 자극해 밤에 쥐가 나거나 종아리가 뻣뻣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은 리스트 중 가장 단맛이 강한 망고입니다. 망고의 높은 당량은 케이크 한 조각을 먹는 것처럼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반응이 느려 혈당이 쉽게 떨어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염증과 연조직 부종이 생깁니다. 신경이 예민한 분들은 망고를 먹은 뒤 발가락이 화끈거리거나 따끈거리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제 환자 중 미영 씨는 망고 몇 조각만 먹어도 바로 다리가 무겁고 발목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60세 이후에 몸이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당산도 과당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일이 나쁜 것이 아니라 몸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조절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받는 다리가 가장 먼저 손상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관절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하루하루 다리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과일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올바르게 바꾸기만 해도 짧은 시간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제가 나이 든 분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과일들을 설명드린 후 많은 환자들은 종종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과일은 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저는 늘 미소를 지으며 말씀드립니다. 목적은 과일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몸에 맞는 과일을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진료 경험을 통해 깨달은 사실은 몸에 맞는 과일만 제대로 골라도 다리 관절 체력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60세 이후라면 제가 꼭 권하는 과일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과일은 바로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입니다. 이 작은 열매들은 당 함량이 매우 낮지만 강력한 학염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무엇보다 안토시아닌은 다리의 작은 혈관들을 보호하고 혈액 흐름을 개선해 부기나 종아리 압박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순자 씨라는 환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저녁만 되면 다리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제가 블루베리를 하루 조금씩 먹어보라고 권했는데 한 달 남짓 지나자 다리에 냉기가 크게 줄었고 예전보다 훨씬 오래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베리는 혈당을 크게 흔들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령층에게 정말 잘 맞는 과일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권하지만 양 조절이 중요한 과일은 체리입니다. 체리는 요산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어 발가락, 무릎 같은 작은 관절의 통증 위험을 혈당염증과 다리 통증의 관계 줄여줍니다. 경미한 통풍이나 애매한 관절통을 가진 환자들의 통증이 체리를 하루 한 줌 정도 먹기 시작하면서 뚜렷하게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체리 역시 당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먹어야 효과적입니다. 예전에 체리를 너무 좋아해 매일 밤 큰 그릇으로 먹던 한 아저씨가 있었는데 몇 주 지나자 다리가 다시 무겁고 피곤해졌습니다. 그 일을 통해 아무리 좋은 것도 적정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올바른 양만 지키면 체리는 관절의 뜨거운 느낌을 줄이고 유연성을 높이고 야간 통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보카도가 다소 서양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아보카도는 고령층의 관절과 혈액순환의 최고의 과일 중 하나입니다. 아보카도에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에 자연스러운 쿠션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골이 얇아지는 데의 지방은 마치 보호막처럼 작용하여 관절이 더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게다가 아보카도는 인슐린을 안정시키고 혈당을 균일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예전만큼 빠르지 않은 고령층에게 매우 적합거릴 때마다 고관절이 아프고 몇 번이나 멈춰서야 했던 광수 씨를 기억합니다. 아침 식사에 아보카도 돈다개만 추가했는데 불과 2주 후 그는 고관절 통증이 줄고 다리가 가벼워지고 절림도 현저히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소화 개선과 항염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과일로는 파파야, 파야, 듀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열대 과일만큼 흔하지 않지만 수입 식품점에서 종종 구할 수 있습니다. 파파야에는 파파인이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는 매우 부드럽지만 강력한 항염 소화 지원 효소입니다. 고령층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 중 하나가 소화인데 소화가 안정되면 전신염증도 크게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장 건강이 몸의 염증 반응의 대부분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소화만 좋아져도 다리 통증과 피로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고 묵직한 통증이 있던 복순 할머니도 일주일에 몇 번 파파야를 드신 뒤로 이런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잠도 훨씬 깊이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과일은 배피입니다. 배는 자연스러운 단맛을 가지고 있지만 당은 낮고 식이 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동 시 종아리가 쉽게 뻐근해지거나 금방 피로해지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배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다리의 작은 혈관에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배를 단백질이나 다른 식이 섬유와 함께 먹으면 혈당 안정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제 환자 정자 씨는 단 음식을 먹고 나면 늘 피곤해지곤 했는데 후식을 반 개의 배로 바꾸자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다리도 덜 무겁고 계단도 훨씬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든 몸은 많은 당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안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환자들은 과일을 조절하기만 해도 단 몇 주 만에 몸이 놀랄 만큼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리가 따뜻해지고 절림이 줄고 붓기가 빠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힘이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과일을 고르는 것은 단순히 맛있게 먹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지탱해준 다리와 혈관, 관절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라고요. 블루베리를 파인애플 대신, 체리를 포도 대신, 아보카도를 망고 대신, 파파야를 오렌지 대신, 배를 청사과 대신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다리는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단순한 선택만으로도 확실한 개선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저는 다리를 건강하게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몇 가지와 제가 늘 고령 환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어떤 나이라도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이 과일을 고르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다시 찾아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변화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다리가 가벼워지고 일어나는 것이 훨씬 다리에 좋은 과일과 선택 기준 쉬워지고 흐릿했던 통증이 사라지고 어떤 분들은 예전보다 훨씬 멀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기쁩니다. 그것이 제 성과여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중요한 사실 나이든 몸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올바른 선택과 지속성만 필요하다는 점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다리는 건강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말해주는 곳이라고요. 다리가 약하면 그건 단순히 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느린 순환, 요동치는 혈당, 증가한 염증, 약해진 근력 같은 여러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다리가 무겁다, 저리다, 붓는다, 아프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몸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변화는 큰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작고 단순해서 많은 사람이 가볍게 지나치는 것들입니다. 저는 상철 씨라는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자신을 낡은 자동차 같다고 말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꾸준히 걷기도 하는데 계단만 오르면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듯 했다는 겁니다. 식단을 살펴보니 그는 매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과일을 3가지씩 챙겨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과일들이 몸에 좋다고만 믿었죠. 제가 이를 설명하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과일도 이렇게 정확히 골라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몇 달 후 그는 훨씬 강한 걸음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3층까지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죠. 그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지키려면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운동, 복잡한 식단, 무리한 노력 등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나이든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정성입니다. 혈당이 심하게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고 혈관이 반복된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 관절이 자극 물질과 싸우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매일 식단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조절해도 가능합니다. 당 적고 산도 낮고 항염 성분이 풍부한 과일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다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2다리는 평생을 함께 걸어온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아이 그 젊을 때는 뛰고 오르고 걸어도 별 생각 없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이 다리가 바로 자유, 자립,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을 지키는 핵심이 됩니다. 다리가 아파봐야 우리는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가 하루하루 강해지는 것을 느끼면 삶 전체가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감정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늦은 오후 병원 복도에서는 어르신들이 조심조심 몇 걸음씩 내딛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아주 천천히 걷지만 그 몇 걸음이 예전보다 덜 아프다는 사실만으로 눈빛이 훨씬 밝아집니다. 누군가는 무릎을 살짝 문지르며 걷지만 그래도 스스로 걷고 싶어 합니다. 보행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걷고 싶어 하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깨닫습니다. 노년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을 때처럼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의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한다,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영양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당신의 다리, 당신의 독립성과 삶의 질을 지키는 기초를 보호하기 위한 조언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파인애플 대신 베리를, 망고 대신 아보카도를, 자꾸 먹게 되는 포도 대신 배나 파파야를 선택한다면 당신의 다리는 분명하게 그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덜 저리고 덜 붓고 걷기가 편해지고 그리고 마음도 노인 건강을 위한 작은 식습관 변화 훨씬 가벼워집니다. 몸은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정직하게 반응할 뿐입니다. 부드럽게 대하면 몸도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지친 몸에 설탕과 산도를 몰아넣으면 몸은 통증으로 대답합니다. 우리는 나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나이에서 어떻게 자신을 돌보는지는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다리를 돌보기 시작하는데 절대 늦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60세든 70세든 그 이상이든 몸은 여전히 좋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한 가지 작은 변화, 식단에서의 한 번의 올바른 선택, 가볍지만 꾸준한 한 걸음,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관심은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앞으로의 길을 더 힘차게 걸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